네, 두통을 치료하는 교수님도 편두통을 앓고 계시다고요. 예, 예. 그 편두통이 시달리면서 이제 전공을 두통 쪽으로 선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편두통 치료의 목표가 씻은 듯이 두통을 낫게 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면서 지내는 거라면서요? 예, 맞아요. 네. 두통은 없어지는, 아까 유전적인 요소가 많다는 병인데요. 그런데 없어지진 않죠. 근데 치료를 받게 되면 하는 게 달라져요. 적절히 약을 먹고 또 행동 조절 같은 것들, 생활 습관 같은 걸 조절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시니까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약도 드시죠? 그럼요. 약 먹고 가끔 이제 심한 경우에서는 CGRP 주사제도 가끔 맞죠. 그러니까 심해지는 경우에 있는 경우. 어떻게 관리하세요? 뭐 약 갖고 다니십니까? 약은 갖고 다닙니다. 네. 약은 항상 갖고 다니고 이제 약은 빨리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빨리 느낌이 올 때 빨리 먹는 게 중요해서 항상 갖고 다니면서 즉시 먹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빛과 소리에 예민하거든요. 편통 환자들이. 그래서 이 안경을 항상 선글라스를 갖고 다닌다든지 네. 혹은 심한 빛을 차단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소음에 또 차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소음. 예, 그러니까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는데 사람들 이제 소근거리는 것도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힘들고. 그래서 그런 귀마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다니는 이제 어떤 외부 자극으로부터 좀 차단하는 게 좋고 두통이 이제 생활 습관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네. 이제 운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편두통의 예방에 이제 운동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네, 들었습니다. 예. 어떤 운동이 좋은가요? 또 얼마나 해야 되나요?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네. 드릴게요. 이제 편두통을 운동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강한 운동,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된다면 두통이 유발이 돼요, 거꾸로. 과하게 하면. 예. 그래서 네. 이제 두통이 유발된다면 이제 좀 중강 정도, 약간 땀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주당 3일 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일 이상 또 가능하면 매일 하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죠.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러닝머신에서 빨리 걷기를 매일 40분 정도 하라. 40분 정도. 예.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운동이 조금 강해져요. 운동이 좀 강해지고 내성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유산소와 무산소를 겹쳐서 근육 운동까지. 근육 운동까지 이제 최대한 두통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같이 하면 훨씬 좋게 되는데요. 효과 자체는 한 3개월부터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두통이 좋아지는 거는 3개월에서 6개월 몇 년까지 걸쳐서 네. 좋아지게 되고 있어요. 두통 환자들이 두통 머리만 아픈 게 아니거든요. 네. 대부분의 두통 환자들이 제일 아픈 게 목덜미 아픈 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제 이게 확 좋아져요. 이게 좋아지기 시작하고 두통도 강도도 약해지고 약이 잘 듣고 좋아지게 되는데 저한테 처음 왔을 때 CGRP 주사제라든지 보톡스 맞던 사람들이 예방치료 다 끊고 가끔 트립탄 먹게 되는 까지 변화가 되더라고요. 두통 환자의 특징이 좋은 점도 있어요. 시키면 일 잘해요. 시키면 따라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걸 이제 3개월간의 유산소, 그 다음부터 유산소, 무산소 섞어서 장기간 하시게 된다면 두통 빈도도 줄이고 두통 강도도 줄이게 됩니다. 네. 이 편두통 치료가 잘 안 되면 또 누워있기만 하게 되고 또 편두통에서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요. 상당히 동반이 한 7, 8배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체 연구를 하면 일부 유전자가 두통하고 편통하고 우울 유전자가 일부 동반이 겹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된다면 기분도 좋아지게 되고 두통도 좋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울증이 동반돼도 우울증 약을 써야죠. 네. 우울증 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바로섹스, 벤나팍신 그런 약들이 그거는 이제 임상 시험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걸 떠나서 환자들의 삶의 질이 월등히 좋아지니까 쓰는 게 좋죠. 네. 자, 운동 생활 습관 말씀하셨고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혹시 이제 피해야 될 음식이나 생활 방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불규칙하게 먹거나 과식하거나 건너뛰거나 그게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편통은 굉장히 좀
다양해요. 민감한 뇌니까. 그러니까 민감한 뇌니까. 네. 그래서 규칙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데 네. 또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매운 음식, 자극적인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그런 것들이 유발을 한다고 하는데 또 뭐 그 와인, 뭐 그다음에 초콜릿 그런 거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다르거든요. 아. 어떤 사람들은 매운 비빔밥 먹으면 생긴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식에 이제 그 치킨 먹으면 생긴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죄사밥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네? 죄사밥. 냄새가 나니까. 케바케라는 말씀인데. 케바케죠. 근데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유발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건 피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요. 피하는 게 훨씬 낫고 근데 일반적으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좋고요. 또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면에 두통 유발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잘 못 자면? 너무 짧게 자거나 일요일에 늦잠 자면 머리 아픈 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썬데이 모닝 헤데이크라 그래가지고 아주 심한 두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머리가 쿵쿵쿵 울리게 되는 건데 더 뭐 전공의 할 때라든지 젊은 분들 주중에는 짧게 자다가 일요일에 몰아자잖아요. 두통 유발해요. 아. 그리고 시간 자체가 하루에 5시간 이내로 자면 두통이 많이 심해집니다. 충분한 게 6시간 자고 일요일날 몰아자지 말고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먹고 그다음에 결식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야식하지 말고 정말 바른 생활을 바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카페인은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치나요? 논란이 좀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뭐 아예 먹지 말라고 하는데 되게 커피 2잔? 과량인 커피는 좀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소량인 카페인은 큰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결과에 따라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